안녕하세요. 좋은 꿈TV입니다. 오늘은 수면 중에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꿈은 렘 수면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렘 수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보통 일어나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기억들과 감정들이 뒤죽박죽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꿈은 아까 렘 수면과 관련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기억들이 막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섞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여주인공 트리니티가 헬리콥터 조종에 대한 기술을 이제 받을 때 막 눈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REM입니다. 급속 안구 운동,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이제 수면이고요. 눈동자가 막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라는 것은 1950년대 초반에 유진 에스터 린스키와 나다니엘 클라이트먼이 지어 이제 정의가 되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수면인 게 이제 수면의 형태는 보통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렘 수면 렘 수면이 나타날 때는 그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몸은 완전히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데 뇌파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깨어 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수면이고요. 그래서 역설적 수면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출현하게 되고 마치 보는 듯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어떤 그 연결된 형태가 아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렘 수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하고 비슷한데 뇌 활동이 이제 증가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이 꿈을 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감정들이 꿈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뇌가 활동을 하는데 신체를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누워 있는데 꿈에 따라서 내 신체가 막 이렇게 막 팔다리를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잠에서 깨게 되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뇌로 들어가는 이제 감각 신호와 운동 신호들은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특정 부분은 그 활동을 하게 되고 특정 부분은 활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렘 수면에서. 그 각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뇌의 특정 부분들은 활동을 하지만 그 몇몇 부분들, 특히 이제 연합하는 그런 전전두엽이라든가 그리고 그 우리 몸의 감각과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에 이제 꿈을 꾸는 동안에 운동과 감각 영역이 깨어 있다면 계속 신호가 들어간다면 이제 활동하는 것과 결국 같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이제 나타나는지.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렘 수면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이제 렘 수면인데 처음 단계에선 나타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렘 수면 1, 2, 3, 4단계 나타나고 한 60에서 90분 정도 이 상태로 쭉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 렘 수면 나타나고 또 쭉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교대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걸 보시면 이 크기가 조금씩 이제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커지죠. 화살표의 크기가. 그래서 후반부에 되면 렘 수면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이 렘 수면이 나타나고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일어날 때쯤 되면은 렘 수면이 나타나다가 깨기 때문에
이때는 몸도 이제 일어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어났을 때로 덜 피곤하고, 그리고 꿈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 렘수면의 경우에는 꿈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이제 깨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 꿈은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때 나타나는 꿈은 다시 비렘 수면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직전의 꿈은 내가 이때는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이런 후반부에 나타나는 비렘 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이런 교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인이 될수록 이게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잠이 든 뒤에 60에서 9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렘 수면이 출현하게 되는데, 요때 렘 수면 좀 짧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꿈을 꾸게 되면, 그러니까 잠에 들자마자 바로 꿈을 꾸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렘 수면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경우는 비렘 수면이 쭉 지나가고 나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렘 수면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요. 시간으로는 뭐 요 정도 비율을 그러니까 비율이 있는 거죠.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비율. 근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일 때는 굉장히 렘 수면의 비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점점 렘 수면이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렘 수면의 역할도 뭐 렘 수면이 얕은 수면이고 꼭 뭐 깨어 있을 때랑 비슷한 수면이라서 불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렘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비율이 변하게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총 수면 시간도 좀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4시간만 자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뭐 5시간만 자도 괜찮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수면은 뭐 적게 자도 괜찮지만 그래도 6, 7시간은 충분히 최소한 그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가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뭐 난 잠이 많아서 막 이 정도는 자야지 개운하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보통은 7, 8시간 정도를 적정 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6시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뭐 질환들, 특히 심혈관계 질환들이나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뭐 10시간 이상 이렇게 자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렘 수면 단계 같은 경우가 일어나기 직전에 아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아까 보시면은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렘 수면이 제일 긴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이때 이제 일어나면 뭐 몸이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언제는 잤는데 너무너무 막 뭐 좀 갑자기 막 자다가 팍 깨면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그럴 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일어나기 직전에는 렘 수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몸에서도 이제 일어나야지,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렘 수면이 불필요한 거라고, 왜냐면 이제 이게 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있는데, 이 렘 수면을 이제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그런 실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렘 수면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을 계속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수면을 설정을 하니까, 원래는 한 90분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렘 수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잠에 들자마자 렘 수면이 나타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렘 수면을 계속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 자체도 굉장히 인체에서 필요한 그 수면 주기의 리듬, 그 수면 주기가 어떤 것은 뭐 비렘 수면이 중요하고 렘 수면이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어떤 파동을 이루듯이, 어떤 주기성을 이루듯이 둘 다 필요한 수면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비렘 수면이 꼭 깊은 잠이고 렘 수면이 얕은 잠이라서 비렘 수면만 자면 덜 피곤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감정과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그
다양한 감정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좀 정리가 안 되고 두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감정과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편도체나 해마 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계 쪽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감정적인 그런 어떤 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되거나 연결되진 않고 어떤 파편으로서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전혀 인과관계도 없고 막 이렇게 나왔다 갑자기 막 또 다른 막 감정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드라마틱하죠. 정말 갑자기 막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그 꿈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돼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들 특히 이제 어떤 논리적인 연결을 짓는 그런 부위들은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나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현실들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 그 운동과 운동기관들이 다 운동으로 들어오는 신호들이 전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꿈에서 막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좀 재밌죠.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어떤 그 강한 특히 이제 이런 편도체 부위나 해마 부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위들이 이제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꿈에서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특히 불안감이나 막 어떤 쫓기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꿈에서 많이 출현하는 것도 저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이 막 저런 사건들이 막 출현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편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나머지 어떤 다른 부분들이 비활성화되는 것들이 그런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꾸는 이유 중에서 특히 렘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렘 수면은 사실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요새 또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